오늘 식사 중에 혹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캑캑하며 사레가 들려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드니 물만 마셔도 사레가 걸린다며 웃어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사레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시기에 발생하는 잦은 사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증상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질환인 치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레가 왜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하곤란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하곤란이란 삼킴은 뇌가 지휘하는 정밀한 예술이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삼킨다는 행위, 즉 연하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목구멍으로 음식을 밀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삼킴은 뇌와 신경, 그리고 수십 개의 근육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협력해야 하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연하곤란 혹은 삼킴장애라고 부릅니다. 삼킴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구강기입니다. 입안에 들어온 음식을 치아로 잘게 부수고 침과 섞어 삼키기 좋은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입술은 음식이 새지 않게 꽉 다물어줘야 하고 혀는 음식을 입천장으로 밀어올려 목 뒤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인두기입니다. 음식이 목구멍 입구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즉시 기도를 덮는 뚜껑인 후두개를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음식이 숨길인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이 찰나의 순간에 타이밍이 어긋나면 음식물이 기도로 새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기도가 이를 내뱉으려고 폭발적인 기침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사레입니다. 셋째는 식도기입니다. 식도로 무사히 들어간 음식이 위장까지 물결치듯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3단계 중 어디 하나라도 힘이 빠지거나 타이밍이 늦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두기에서 기도를 닫는 속도가 0.1초만 늦어져도 사레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사레와 치매의 위험한 연결고리 뇌신경의 퇴행. 그렇다면 왜 사레가 자주 걸리는 것이 치매와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핵심입니다. 뇌세포 손상의 외적 표출. 치매는 인지 기능만 떨어뜨리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신체 조절 능력 전반이 약해집니다. 특히 음식을 삼킬 때 기도를 폐쇄하고 식도를 여는 정교한 반사작용은 뇌관과 대뇌피질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한데 치매 초기에는 이 신경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통신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즉, 사레가 잦아졌다는 것은 삼킴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매를 가속화하는 흡인성 폐렴의 공포. 사레가 잦아지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시니어라면 사레가 걸렸을 때 강한 기침으로 이물질을 뱉어내지만 치매 환자나 신경계가 약해진 시니어는 기침 반사 자체가 무뎌집니다. 이를 무증상 흡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아주 미세한 음식물이나 타액 속의 세균이 폐로 조금씩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폐로 들어간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폐가 약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산소는 뇌세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 사멸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결국 치매 증상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레를 방치하는 것은 치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연하곤란 5대 전조 증상.
단순히 물 마시다 한 번 기침했다고 해서 모두 연하곤란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뇌 건강과 삼킴 기능을 정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졌다. 예전에는 20분이면 드시던 식사가 이제는 40분, 1시간씩 걸린다면 삼키는 과정 자체가 뇌와 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킨 후 목소리가 젖은 소리로 변한다. 음식을 삼킨 직후에 목소리가 걸걸하거나 물이 낀 듯한 소리가 난다면 음식물이 성대 근처에 걸려 있거나 기도로 미세하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고 삼키지 못한다. 입안에 든 음식을 뒤로 밀어내는 구강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뇌에서 삼키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밤에 원인 모를 기침을 자주 한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웠을 때 기침을 한다면 고여있던 침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로 넘어가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지속된다. 식사 후에도 목에 잔여감이 남아있다면 삼킴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 음식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시니어의 안전한 식탁을 위한 필승 수칙. 사례를 예방하는 것은 곧 치매와 폐렴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수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자세가 생명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거나 침대에 기대어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상체를 90도로 바르게 세우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야 삼킴 근육에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둘째,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 금지입니다. 의외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맑은 물입니다. 물은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뇌가 기도를 닫을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은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물의 양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중에는 침묵이 금입니다. 삼키는 동작과 말하는 동작은 둘 다 기도를 사용합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기도가 열린 상태에서 음식이 넘어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음식을 다 삼킨 뒤에 말씀을 나누세요. 넷째, 식후 30분의 법칙을 지키세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다시 올라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식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이며 음식이 완전히 내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삼킴 근육 재활 운동. 운동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뇌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재활 방법입니다. 식사 전 1분만 투자해보세요. 기도를 닫는 마법 턱 당기기. 이 동작은 연하곤란 재활의 핵심입니다. 음식을 삼키는 순간 턱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기세요. 많은 분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삼키는데 이는 기도를 활짝 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턱을 당기면 해부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지고 식도가 넓어집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살해 발생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입술 및 볼 근육 강화. 입술 주위 근육이 약하면 삼킬 때 압력이 생기지 않아 살해가 잘 걸립니다. 입안에 공기를 가득 넣고 볼을 빵빵하게 만드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아, 에, 이, 오, 우를 최대한 입모양을 크게 하며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목 주변 근육까지 자극이 전달됩니다. 혀에 힘 기르기. 혀는 음식을 식도로 밀어넣는 강력한 펌프입니다. 혀를 최대한 밖으로 내밀어 끝으로 코끝을 터치한다는 기분으로 올렸다가 턱끝을 향해 내리기를 반복하세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똑 소리가 나게 강하게 튕겨주세요. 혀의 근력이 좋아지면 삼킴이 한결 편해집니다. 점도 증진제 활용하기. 만약 물을 마시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점도 증진제라는 보조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물을 요거트나 푸딩처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목구멍을 지나는 속도가 느려져 뇌가 기도를 닫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례라는 작은 증상이 어떻게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지키고 삶의 존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턱 당기기 자세와 삼킴 운동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잡으면 폐가 살고 폐가 살아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시니어 헤드라인이 항상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평소 사례로 고생하시는 주변 시니어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